지난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간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간 한국에서 처리해야 할 이런저런 일들이 생겼는데 귀차니즘에 미루다가 비자 연장 만료 기한도 다가오기에 결국 한국을 방문하기로 하고 항공사 홈페이지를 뒤적거리다 보니 상당히 저렴한 항공권이 보이길래 덜컥 구매했습니다. 가능한 가장 저렴한 가격의 날짜로 고르다 보니 13일 출발 16일 리턴으로 구매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일부러 맞추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7월 14일 비자 만료일 딱 하루 전에 필리핀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클락발 인천에는 빈 좌석들이 많이 보입니다. 3열 시트에 한 사람만 앉아서 가는 자리가 전체 좌석의 3분의 1 정도는 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기내 온도를 엄청나게 낮게 설정한 건지 하도 추워서 인천에 도착할 때까지 10번도 넘게 자다 깨다를 반복했습니다. 긴팔을 준비해서 입었는데도 비행 내내 어찌나 떨어댔던지 결국 한국 체류 일정 동안 오한과 몸살 기운으로 고생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창문 밖을 잠깐 내다봤는데 하늘에서 보는 여명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세븐일레븐에서 제일 먼저 산 한맺힌 우유, 한국 우유. 3박 4일 일정 동안 연락에 먹어야지. 예정된 시간쯤에 도착했네요. 공항버스를 타고 가다가 잠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설치 작품입니다. 4월 한국 방문 당시에 3주 동안 저에게 자기 집을 빌려줬던 지인이 때마침 제주도에 장기 체류를 하고 있어서 너무 고맙게도 이번에도 자기 집을 쓰라고 빌려줬습니다. 필리핀에서 제가 주문했던 택배들이 주인 없는 집 대문 앞에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유심을 구입한 뒤 셀프로 번호 이동을 합니다. 늘 통신 3사만 고집해오던 제가 이번에 처음 알뜰폰으로 갈아타게 된 건데요. 제가 필리핀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한국 번호로 전화를 받을 일도 걸 일도 거의 없습니다. 한국과의 통화는 항상 인터넷 폰으로만 하게 되고 한국 번호는 가끔씩 인증 같은 걸 받을 때나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번호는 늘 기본 요금제를 유지하는데요. 이건 대부분의 교민분들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갈아탄 알뜰폰은 기본 요금제 한 달 통신비가 2,200원입니다. 지인을 통해 이런 정보를 처음 들었을 때 제가 믿지 않았을 정도로 알뜰폰의 요금 체계는 저에겐 그야말로 신세계입니다. 이 번호 이동도 이번 한국 방문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3박 4일 한국 체류 일정 내내 비가 계속되더니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마지막 날에 잠시 그쳤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장마를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았네요. OTP 카드를 새로 발급받기 위해 은행에 가는 길인데 그 많은 은행 중에 왜 하필 저의 주거래 은행이 사라지는 건지 몇 개 안 남은 은행 지점을 멀리까지 찾아가려니 짜증이 밀려옵니다. 3박 4일 동안 낮 시간대에는 쉴 새 없이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치과에 도착해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OTP는 배터리가 다 닳아서 작동하지 않기에 새로운 카드로 다시 발급받았는데 이것도 이번 한국 방문의 중요한 할 일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 올 때마다 꼭 들르는 식당인데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서 아주 널널할 거라고 기대했다가 식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공간은 이 식당 면적의 대략 40% 정도인데 화면에 담기지 않은 나머지 60% 공간도 역시 만석 상황입니다. (3박 4일의) 일정을 마치고 필리핀 복귀를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살기 시작했던 초반의 2년 정도는 1년에 최소 서너 번은 한국이나 동남아 국가를 3박 4일 일정으로 방문한 뒤 다시 필리핀으로 복귀하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세부퍼시픽 같은 저가 항공사들의 프로모션이 많아서 한국이나 동남아 국가의 왕복 항공권을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거든요. 따져보면 비자 연장 비용과 주변 동남아 국가 왕복 항공권 가격이 엇비슷한 수준이라 비자 연장을 신청하는 대신 주변국을 다녀옴으로 해서 필리핀 체류 일자를 0으로 리셋하는 그런 방법이었죠. 배낭여행객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진 비자런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닥쳐오고 또 호텔에 취업해서 일을 하면서부터는 예전처럼 비자런을 위한 주변국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는데
최근에 한국을 다녀와야 할 일이 생기면서 우연히 항공사 홈페이지를 뒤적거리다가 저렴한 항공권이 있길래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는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왕복한다는 게 귀찮고 힘들기도 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비자런 같은 건 생각하지 말고 그저 그때그때 비자 연장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예전에 비해 항공권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날 제가 생쇼를 하는 바람에 공항 발권 데스크에서 거의 30-40분 이상을 허비한 듯합니다. 처음 공항에 도착해서 보니 발권 데스크 대기줄에 제 앞으로 3팀밖에 없었습니다.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드디어 제 순서가 되고 발권 수속을 진행하는데 직원이 이 트래블을 보자고 하더군요. 직원 말을 듣는 순간 그제서야 이 트래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트래블은 이따가 저녁 식사하면서 등록할게요 라고 웃으면서 얘기해봤지만 이 트래블을 등록하고 다시 오라는 단호한 말에 결국 돌아섰습니다. 카운터를 빠져나와서 이 트래블을 작성하는데 10분도 채 안 걸려서 등록을 마치고 대기줄로 돌아와 보니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몰려든 건지 그 짧은 시간에 대기팀이 20팀도 넘게 불어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몰래카메라로 다들 어디 숨어있다 한 번에 몰려나온 느낌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신기한 마음까지 들더군요.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카운터에 도착한 뒤 이 트래블 캡처 사진을 직원 코앞에 들이밀고 수속을 시작하는데 직원분이 이번엔 한국 귀국편 항공편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아차 싶더라고요. 어차피 리턴 티켓 보여준 다음에 진에어 홈피에서 바로 취소할 건데 그냥 보딩패스 발권을 해주십사 웃으면서 부탁했더니 이번에도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다시 구불구불 대기줄 라인을 역주행으로 빠져나와서 핸드폰으로 보여주기용 귀국편 항공권 구매를 시도하는데 너무 서두르다 보니 비밀번호 입력 과정에서 5회 이상 잘못 입력, 카드 간편 인증 시스템이 풀리면서 다시 인증 과정부터 재시도, 부글부글 끓는 심정으로 귀국편을 끊고 나서 대기줄을 보니 그 사이에 또다시 좀 전에 2배로 대기자가 늘어나 있습니다. 간혹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 관공서 민원 창구에서 고성을 지르는 인간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탄생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이날 처음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무개념하게 너무 안이한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제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얼마 뒤 저녁 식사 때문에 저는 또 한 번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1터미널에) 비해 (2터미널) 부대시설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원래 249번 게이트와 252번 게이트 쪽 두 곳에 푸드코트가 있는데 249번 쪽 게이트는 영업을 하지 않아서 252번 게이트 쪽 식당가에서 주문을 하는데 길게 늘어선 주문 대기줄이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메뉴의 70%는 품절이고 30%가량만 주문 가능한 상태라서 5분 정도 줄을 서 있다 포기하고 마티나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관광객 시절 PP카드로 무료 이용하던 마티나 라운지였는데 필리핀에 살게 되면서는 PP카드도 만들지 않은 상태라서 이번에 처음으로 마티나에서 돈 내고 밥을 먹어보자는 생각으로 마티나 라운지 데스크에 도착했는데 유료 결제 $27라고 기억했던 마티나 이용 요금이 이날 보니 무려 $39인 겁니다. 바로 뒤돌아서 빛의 속도로 마티나 라운지를 빠져나온 뒤 다시 푸드코트 대기줄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그리고 푸드코트 카운터 대기줄에 서서 순번을 기다리는데 문득 시계를 보니 탑승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때부터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더라고요. 여기서 기다리다가 정 안되면 면사점에 뛰어들어가서 제주도 감귤 초콜릿이라도 사들고 가서 기내에서 먹을까? 요즘도 진에어에서 컵라면 주문이 가능할까? 등등. 이때쯤엔 그 정도로 심하게 배가 고팠던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늦지 않게 음식 주문을 할 수 있었고 탑승 시각에 늦지 않게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지만 이 터미널 부대 시설에 대해 큰 실망감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여성분들이 열광하는 구찌 매장인데 이제껏 제가 보았던 구찌 중 가장 큰 매장 같습니다. 올 때와 달리 갈 때는 탑승률이 80% 이상은 돼 보였습니다. 좌석 3열이 모두 만석이 아니기를 기도하는 심정이었는데 다행히 중간 한 자리가 비면서 여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중간 자리에 레슬러 같은 아저씨라도 앉았다면 저 순간 공황장애를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통로 쪽 좌석에 앉아 계신 정말 매너 좋았던 한국분께서는 꿀잠 주무시고 부디 힘내서 활기찬 일정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4월 한국 방문 당시에는 마닐라로 복귀하는 바람에 클락 신공항 입국장을 구경하는 건 이날이 처음이었는데요. 구공항과는 그야말로 비교 불가로 좋았습니다.
Taxi, sir. Yes. Okay. There. What's the best 입국장 길 건너서 왼편으로 블루택시 10여 대가 대기 중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12시 30분에 착륙했고 공항을 빠져나오며 보니 12시 50분이었습니다. 물론 복불복이겠지만 가방 검사는 없었고요. 예전에 비해 확실히 클락공항 서비스가 좋아진 느낌입니다. 나라시로 보이는 승합차 몇 대가 500페소라고 호객을 했지만 그냥 무시하고 블루택시를 탔는데 마닐라 쿠폰 택시처럼 공항 직원이 택시 번호를 종이에 적어줍니다. Ah, Hensonville Court. No, Hensonville Court over there. This Ah, is yeah, yeah, yeah. Hensonville Homes. Yeah, Holmes. Yeah. very 뭐라 투볼 240표 나왔어요. 와, 근데 300표도 줘야겠어. 이 아저씨 너무 착해서. Yeah, is it okay? 300? Yeah. Okay. Thank you, po. 짐까지 내려주는 친절한 아저씨.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집에. 예. 도착하는 날 구질구질하게 비가 내리네요. 택시 요금을 미터 요금 그대로 240페소 드리기는 좀 손부끄럽고 60 더해서 300 드렸는데 이 정도도 아주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예.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 240 놀랍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또 이렇게 한번 하는데요, 이래서. 아이고. 이번에 헌옷을 좀 가져왔죠. 제인이 주려고 헌옷을 좀 긁어오느라고 트렁크가 무겁습니다. 이번에 클락에서 인천으로 가던 첫날 밤 비행기에서 비행 내내 어찌나 추위에 떨었던지 한국에 도착해서도 체류하는 사흘 동안 오한과 몸살로 컨디션이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저 스스로 느끼기를 나도 이제 할배가 돼서 이렇게 여독으로 고생하는구나, 이제는 나도 다 늙었구나 하면서 자주 섞인 한숨을 내리쉬었는데, 클락으로 복귀하는 비행기 기내 온도는 덥지도 춥지도 않은 딱 적당한 온도여서 비행 내내 아주 쾌적하고 편안하게 꿀잠을 잘 수 있었고, 앙헬레스에 도착해서도 거의 여독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착 다음 날부터 상쾌하게 일어나서 볼일을 보러 앙헬레스 다운타운 등 이리저리 뛰어다녔으니까요. 그러면서 문득 들게 되는 생각이, 한국 일정 중에 몸살기로 고생했던 건 내 나이 탓이라기보단 저온에 장시간 노출됐던 게 결정적 이유였구나 하는 생각에 며칠 전의 암울했던 느낌은 사라지고 갑자기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